셀트리온, JP모건 컨퍼런스, 신약 관련 M&A보다는 지주사 나스닥 상장 후 투자사로 변신.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0.49%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5% 하락세를 보입니다. 밑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출발 이후에 오전장만 해도 크게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2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1시 이후부터 낙폭을 좁히기 시작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죠. 그 이야기는 많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만원 선은 지지대로서 지키려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양 역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밑에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만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 발표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요. 또한 서정진 회장의 기자 간담회 이야기들도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야기와 서정진 회장의 기자 간담회 내용들을 봤을 때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메인 트랙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이에 대한 내용들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공식적인 발표는 사실 우리가 거의 다 예상을 했고 알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공식적인 메인 트랙 발표 이후에 서정진 회장의 기자 간담회의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부에서 예상을 했던,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했던 신약 개발과 관련된 M&A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 그리고 그 이후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회사의 공식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메인 트랙에서 신약, 데이터 뱅크 등 신성장 동력을 발표를 했고요. 신약 기업으로 가겠다. 2030년에 바이오시밀러 22개의 신약 매출까지 해서 최소 5배의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환자와 의사에게 의약품 이상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다, 이런 아젠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들인데요. 특히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바이오시밀러 산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높은 투자 규모에 부딪힌 바이오 벤처의 성장 제한과 글로벌 빅파마의 사업 철수로 소수 기업만 남는 과점이 이미 진행 중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살아남는 한둘 정도만이 이 시장을 독식한다는 이야기죠. 셀트리온은 적극적인 파이프라인 확충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선두 위치를 굳히겠다고 강조를 한 것이죠. 신약으로 간다 해서 바이오시밀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신약도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부분에서는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가 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 ADC라든가 면역체계 포인트, 다중 항체, 모달리티, 이런 쪽에 혁신 신약 개발, 그리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이런 것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이 이와 관련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해놓은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시대적인 트렌드죠.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뱅크 구축인데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유리한 것은 기존에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디지털 분야로도 가겠다, 그리고 당장은 진펜트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기자 간담회인데요. 서정진 회장께서 셀트리온 지주사 이르면 연말 상장, 100조 펀드 조성, 이러한 기자 간담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첫 번째, 셀트리온 지주사는 당연히 셀트리온 홀딩스고요. 그리고 연말 상장, 어디에 상장하느냐는 여기서 분명하게 언론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서정진 회장께서 국내 상장인지 나스닥 상장인지 밝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언론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온 상장은 나스닥 상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작년 연말 주주 간담회에서 분명히
나스닥 상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상장에 따라서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확보된 자금과 또한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펀드가 신약과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이 가자는 개념, 투자의 개념으로 간다는 것이죠. 서정진 회장께서 98.5%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 그룹 지주사를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장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주사가 이제 단순한 지주사가 아니고 투자 회사로 만들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을 계속 보시면요, 이 이야기는 작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투자사 전환 검토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세계적인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기자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지주사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 등 우리가 중심이 돼서 5조 원 정도를 펀드에 투자를 하면은 다른 투자자들 자금 50조에서 100조 원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생태계를 이어가고 셀트리온으로서도 우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 건물에서 다들 ADC 기업 인수 등을 많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M&A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나오는 것이죠. 다만 바이오 벤처 등 M&A와 관련해서는 항상 투자를 하겠지만 인수 합병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 하나를 인수하는 것보다는요, 여러 분야에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 터지게 되면은 그 수익률은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약 관련해서는 앞으로 큰 방향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단순한 회사를 인수하는 개념보다는 펀드를 조성해서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첫 단계로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이 첫 단계고, 이를 통해서 펀드의 초기 자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회사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는 서정진 회장께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98.1%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이야기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98.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98% 이상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분을 60% 이하로 줄이게 되면은 약 40%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한다는 것이죠. 상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의 일부는 셀트리온에 대한 추가 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셀트리온 그룹에서는요, 이와 같은 투자의 형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ADC 분야의 영국의 익수다에는 일찌감치 지분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분 투자를 몇 군데 하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공동 개발만 하는 쪽도 있지만 향후에는 조성된 펀드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의 전략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당연히 짐 펜트라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짐 펜트라에 대한 자신감은요,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서 회장은 24년 올해 실적에 대해서 지난번 이야기하기를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을 1조 5,600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야기는 1조 7천억을 이야기를 했으며 25년에는 영업이익을 3조 5천억, 26년에는 6조 원을 전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4년 올해에는요,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서 회장을 포함해서 회사 측에서 짐 펜트라의 영업을 위한 해외 출장을 갔잖아요. 그 결과로서 나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4년 올해에는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핵심은요, 신약 개발을 위한 M&A는 하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 투자의 방법은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과 그 외 투자받은 자금을 통해서 펀드를 만들겠다. 이 글로벌 바이오 펀드를 만들어서 신약 관련 회사들을 투자를 하겠다. 지분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당장 진펜트라에 대한 자신감을 분명히 피력을 했고, 이에 따른 영업 측면에서의 비전도 분명히 제시를 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하지만 낙폭이 컸다가 좁혔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밀리게 된다면 오늘과 같이 저점 매수세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 역시 셀트리온과 비슷한 움직임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내일은 셀트리온의 보통주 추가 상장입니다. 합병에 따라서 상장이 되는 것이죠. 주식수는 7,388만 7천주대인데요. 이와 같이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저점 매수 세력들도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중을 맞추기 위한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 유입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장에 따른 주가의 흔들림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24년 셀트리온에 대한 목표 주가의 상향,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제 JP모간 컨퍼런스도 끝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24년의 실적이며 24년 실적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진펜트라라는 사실이며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의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좀 더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